안녕하세요. 동구여행 2탄 폴란드 편입니다. 오늘은 베를린을 출발하여 폴란드로 넘어가서 포즈난, 토론을 거쳐서 바르샤바로 가는 여정입니다. 약 700km를 운전해서 가야 하는 빠듯한 일정입니다. 베를린에서 3시간 정도 달려 포즈난에 도착했습니다. 포즈난의 시청사 앞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매일 정오에 시청사 시계탑에서 이 도시의 전설과 관련된 인형으로 된 염소 2마리가 튀어나와 서로 뿔을 부딪히는 것을 구경하려고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염소와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청사 탑의 시계가 완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축하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티 음식으로 준비한 사슴고기를 심하게 태워버리는 실수를 저지른 요리사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염소 2마리를 요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소들이 시청사 탑 위로 도망쳐 버리고 그 시청사 시계탑 위에서 2마리 염소가 서로 뿔을 맞대고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본 시장이 염소 2마리가 시계탑에 등장하는 장치를 만들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시계탑의 염소는 정오에 볼 수 있는 진기한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한 로얄 캐슬은 현재 응용미술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저워티의 입장료가 있지만 우리가 방문한 화요일은 무료였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깜짝 선물에 기분이 업되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토론입니다. 포즈난에서 토론까지 또 2시간. 가는 길에 곳곳에 광대한 노란 유채꽃밭이 보입니다. 토론은 김광균 시인의 추일서정이란 작품에 나오는 도시입니다. 시인은 토론을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김광균 시인의 시가 나를 토론으로 이끌었습니다. 토론은 코페르니쿠스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그의 흔적이 보입니다. 1473년 토론에서 출생한 코페르니쿠스는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지구의 움직임을 관찰하다가 지동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구 시청사를 등지고 서 있는 그의 동상 아래에 태양을 멈추고 지구를 움직인 토론의 코페르니쿠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드디어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1596년 지그문트 3세 제위 시절 수도를 크라쿠프에서 바르샤바로 옮겼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바르샤바 왕궁을 향해 걸었습니다. 먼저 성십자가 교회에 들렀습니다. 쇼팽의 심장이 잠자고 있는 곳입니다. 폴란드의 내전으로 프랑스 파리에서 주로 활동했던 쇼팽은 자신의 심장만은 그리운 고국에 돌아가기를 원했고 그 심장이 묻혀있는 곳이 성십자가 교회입니다. 바르샤바 왕궁 가는 길이 로얄 루트입니다. 로얄 루트를 따라가다 보면 대통령궁도 볼 수 있습니다. 왕궁 앞 광장에는 지그문트 3세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바르샤바 왕궁을 구경하였습니다. 왕궁은 여느 나라 왕궁 못지않게 화려하였습니다. 왕궁 근처의 성당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자, 감상해 보시죠.
점심은 폴란드식 만두인 피에로기와 돼지족발류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맥주 한 잔과 곁들이니 정말 훌륭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바르샤바에 왔으니 쇼핑을 만나야겠죠. 드디어 쇼핑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에는 입장료가 무료라고 하네요. 11개의 테마별 방을 둘러보다가 음악 감상하는 곳에서는 쇼팽에 잠시 빠져 음악 감상도 하였습니다. 자, 와지앵키 공원. 일요일이면은 쇼팽에 음악회가 열린다는 와지앵키 공원. 오늘은 수요일. 그래서 음악회는 없습니다. 피곤하죠? 아침부터 많이 걸었어. 말을 안 하는 것은 긍정이란 뜻이죠. 아니 별로? 와젠키 공원 중에 일요일이면 음악회가 열리는 장소입니다. 와젠키 공원의 이모저모를 둘러보았습니다. 숙소에서는 저녁 7시 반에 쇼팽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20여 명의 숙박자와 일반 시민 애호가들이 모여 열정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들었습니다. 5일차 아침 바르샤바를 떠나 크라쿠프로 이동했습니다. 크라쿠프는 바르샤바로 수도를 옮기기 전까지 558년간 폴란드 왕국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호텔에 체크인하고 방에 들어가 보니 강 건너에 바벨성이 바로 보였습니다. 전망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점심은 강 건너편 바벨성이 잘 보이는 호텔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슈니첼과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점심 후 천천히 걸어서 구시가지 안으로 갔습니다. 구시가지의 한가운데 넓은 중앙광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앙광장은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 다음으로 유럽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광장입니다. 중앙광장의 성모 성천교회는 두 개의 첨탑으로 유명합니다. 형과 동생이 첨탑을 하나씩 세우기로 했는데 빨리 짓는데 급급한 동생이 날림 공사를 하는 바람에 결함이 나타나자 동생이 형을 죽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성모 성천교회 앞쪽에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담 미츠키에비치라는 신의 동상입니다. 그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3개국이 서로 자기 나라 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밤이 내린 후 호텔에서 보는 바벨성의 야경도 정말 멋졌습니다. 새벽에 침대에서 눈을 뜨니 강 건너 바벨성 모습이 뚜악! 아침부터 이런 멋진 풍경을 바로 눈앞에서 보니 좀 감격스럽습니다. 아침을 먹고 소금광산으로 향했습니다. 비엘리치카 소금광산은 크라쿠프에서 20km쯤 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금광산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를 따라 소금광산을 구경했습니다. 꽤 넓어서 많이 걸어야 했습니다. 지하 110m에 위치한 지하성당이 압권이었는데 소금으로 조각한 최후의 만찬,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동상 등 멋진 작품이 많았습니다. 소금광산에서 바벨성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먼저 바벨성 바로 앞에 있는 전설의 용 동상을 보았습니다. 시간마다 불을 내뿜도록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벨성은 11세기에 세워져 17세기에 바르샤바로 수도가 옮겨지기 전까지 역대 왕들이 거주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성 안에는 왕궁과 대성당이 있습니다. 대성당은 폴란드 최초의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10년간 주교로 봉직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황금색 돔이 인상적인 대성당의 내부를 구경하고 지그문트 종탑을 올라 폴란드에서 제일 크다는 종을 보았습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지그문트 종은 중심을 왼손으로 만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